1층 공간이 굉장히 넓죠. 신축 같은 경우는 이 가격에 이 크기를 들어가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죠. 밑에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밑에 공간에 침대 놓고 TV 놓고 소파도 놔도 될 것 같고 놓을 만한 건 다 놔도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출구 나와서 바로 호스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 보러 대신 가는 김대신입니다. 오늘은 이제 분당구에서 가성비 좋은 오피스텔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금 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우선 복층 오피스텔이고 굉장히 넓습니다. 우선 최근에 신축으로 나오는 복층에 비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전용 면적을 보면 10평이 조금 넘거든요. 1층 공간이 굉장히 넓죠. 신축 같은 경우는 이 가격에 이 크기를 들어가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죠. 2000년도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밑에 공간에 침대 놓고 TV 놓고 소파도 놔도 될 것 같고 놓을 만한 건 다 놔도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건 시원하게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건물 앞에 빌딩이 있어서 막혀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네요. 여기는 실외기실 공간이고요. 이쪽에는 이제 빨래 넣을 수 있게 공간이 좀 있어요. 스탠드 에어컨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이제 스탠드 에어컨이 있는 곳이 많지가 않거든요. 여기는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스탠드 에어컨을 처음부터 비치를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오래됐기 때문에 색깔이 좀 누렇게 변한 것 같고 2000년도 초반에 지어진 오피스텔들 보면 에어컨 중에서 이제 정사각형 모양으로 된 에어컨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액자형 에어컨이라고 하는데 청소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분해 청소 비용만 한 15만 원씩 하거든요. 청소를 하실 줄 아는 분들 사실 별로 없고 방 알아보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인덕션으로 되어 있고 주방 후드, 싱크대도 이 정도면 넓은 편입니다. 빌트인 냉장고. 소리가 꽤 크게 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5년이 좀 넘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방 쪽은 이렇게 알차게 수납할 공간도 많이 있고요. 2000년도 초반에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어요. 그 당시에 지어진 오피스텔들이 가성비가 좋은 오피스텔들이 많아요. 시설은 조금 노후화가 되어 있지만 크기가 넓고 구조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층고가 몇 미터가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3.3m 나와요. 이 집은 특이하게 계단이 이렇게 좀 폭신폭신하게 위에 뭘 깔아놨습니다. 복층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보통 이제 요즘 나오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편인데 복층에 지금 수납 공간은 없어요. 건물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좀 진행이 됐지만 가성비 좋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복층 계단을 좀 푹신푹신하게 만드니까 안정감이 있습니다. 복층 계단의 수납장이 여기가 이제 메인 옷장이고요.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고 나갈 수 있는 공간. 화장대로 쓸 수도 있겠네요. 신발장이 양쪽에 있네요. 화장실이 되게 넓어요. 샤워부스도 이 정도면 공간이 충분한 편이고요. 샤워부스 물때가 이제 기름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수 세제를 써야지 이제 샤워부스가 잘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헤라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긁어내면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청소하기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죠. 지금 이 구조가 가장 작은 타입보다 한 단계 높은 타입이고요. 분당에서 오피스텔을 구하시는 분 기준을 한 1000에 70만 원 정도를 잡으셔야 되고요. 가성비 좋은 오피스텔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1000에 70만 원 그 밑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증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세를 이제 65만 원에서 뭐 70만 원 전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도 공간이 굉장히 넓죠.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3대가 있고 엘리베이터는 총 6대가 있습니다. 건물에 헬스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층에 와 있는데요. 우편함 공간이 따로 있고 A동, B동이 나뉘어져 있고요. 주차장 출입구를 보겠습니다. 주차장 진입로입니다. 건물 외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A동, B동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미용실, 부동산, 세탁소, 고깃집, 네일샵, 점심뷔페 7,000원, 포메인이 있네요. 여기 편의점은 당연히 있고 지하 1층입니다. 헬스장이 지하에 있네요.
지하 1층 이제 상가 끝쪽으로 바로 지하철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출구 나와서 바로 포스빌입니다. 이제 홈플러스 건물 CGV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하 2층은 주차장이네요. 주차장은 보시는 것처럼 자주식 주차장이고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밖으로 나와봤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건물 외관 반대편입니다. 높지는 않은데 한 층당 세대수가 많아서 엄청 대단지예요. 건물 바로 앞에 이렇게 지하철역 출구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 포스빌 주변으로는 유흥시설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2번 출구, 3번 출구 쪽에 오피스텔도 있는데 그쪽은 아무래도 좀 시끄러울 수가 있고 포스빌 쪽은 유흥시설이 덜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조용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생활이 편리하더라도 잠이 안 오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주변이 이제 시끄러운 상권인지도 집을 알아보실 때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이 집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거실이랑 침실이랑 구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복층이 필요했는데 최근에 지어진 집들은 복층 구조가 되게 평수가 되게 좁고 구조가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이 집이 한 10년이 넘었는데 오히려 그때 지어진 집이 평수도 넓고 구조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구조의 집만 보고 다녔어요. 그러면은 1.5룸 아니면은 복층만 보셨겠네요? 네네. 빌라를 또 살기에는 좀 위험하고 그래서 오피스텔을 선택하게 됐는데 가격대를 맞추려다 보니까 원룸 복층이나 1.5룸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아무래도 오피스텔을 선택하신 이유는 보안에 대한 부분도 좀 크셨겠네요. 네네. 방은 몇 개 정도 보셨던 거예요? 한 4-5군데 정도? 집을 선택하실 때 좀 망설였던 부분은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주변에 시끄럽거나 번화가가 너무 있으면은 사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시끄럽기도 하고 밤에도 좀 위험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금액대는 어떻게 되세요? 금액대는 1억 7천만 원대예요. 아, 전세로 들어가셨구나. 네네, 전세로. 혹시 그럼 월세로 했을 때 대략 얼마 정도 하시는 집인지 아세요? 월세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집 구하면서 보니까 이런 구조의 집들이 거의 1000에 60 후반대에서 70? 관리비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여기 관리비랑 뭐 엘리베이터 이용비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평균 한 17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실례지만 연령대는 어떻게 되실까요? 20대 후반이요. 어떤 일을 혹시 하고 계실까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입주 청소를 부름에서 하시게 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여러 군데 찾아보다가 합리적인 가격에 후기도 되게 많아서 다른 데는 좀 예상 금액이나 이런 게 알아보려면 또 통화를 해야 되고 막 이런데 여기서는 일단 견적을 처음에 다 알려주니까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면서 하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집 구할 때 이제 팁이라던가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제가 집을 급하게 구했는데 상황이 또 급하면은 판단력이 살짝 흐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충분히 보지 못하고 시간도 너무 없고 이러니까 이제 그럴 때일수록 좀 여유롭게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를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느꼈어요. 제가 좀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빈집보다는 원래 입주해 있는 상태에서 집 구경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집은 꾸미기 나름이라서 잘 꾸며놓은 집 가면은 더 좋아 보이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면은 이제 세세하게 안 보게 되잖아요.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좀 컴다운하고 가구가 빠졌을 때의 어떤 모습일지를 일단 생각을 해보고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아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역 난방이나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도 체크리스트에 포함시켜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주거용인지 상업용으로 된 건지 이런 것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업용인 경우에는 또 전입신고도 안 되니까 네, 그쵸. 여러 가지 또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